네, 안녕하십니까. MTN 재무전문가 남기현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선택 시 비교하라라는 다소 어떤 강요하는 듯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비교하라고 하는 건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나도 부자 되는 반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리를 전제로 계산할 때 자산이 2배로 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산식은 72 나누기 수익률 하게 되면 자산이 2배로 걸리는데 필요한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의 수익률에다가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14.4년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죠. 2%일 경우에는 36년, 1%일 때는 72년.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얘기는 단지 1%의 차이일 뿐인데 원금을 2배로 만드는 기간이 무려 36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식에서 수익률과 기간을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원금을 10년에 걸쳐서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과연 몇 %의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72 나누기 기간 10년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7.2%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복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지만 7.2%에다가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내 원금을 2배로 걸리는데 시간이 10년에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산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1%, 0.5%, 0.1%의 차이가 내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표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표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데 적금입니다. 자, 적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2% 주는 회사가 있고요. 1%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제가 이렇게 물결무늬 표시를 한 거는 여러 회사가 있지만 도표상 나타나기 위해서 위와 아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의 차이,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적금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2%의 적금 금리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에 내가 10만 원의 적금을 했습니다. 이자는 1년에 12달이니까 12번 붙어 나가겠죠. 두 번째 달에 10만 원 넣은 것은 11번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들어간 것은 한 번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 이자가 아니라 삼각형 절반, 사각형의 삼각형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니까 나는 1%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되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자율은 0.846%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현재 물가가 1.5%로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었는데 내가 받아들인 세후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은행에다가 매달 거꾸로 보관료를 내고 있다는 표현이랑 바꿔서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축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3년 이내에 어떤 목돈을 만들 때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적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금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비교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5% 주는 데가 있고 2%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담보대출 받을 때는 어때요? 이자율이 대출 이자가 이거는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맞겠죠. 이것도 비교를 해서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대출 1억, 대출 기간 10년의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한다 그러면 월 평균 상환액이 95만 원에서 97만 원, 매달 2만 원이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의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대출은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인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겠죠. 대출 이자 이것도 상당히 낮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별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되는 구간이 있고 대출을 해주는 구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교해서
내가 어떤 신용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꼼꼼히 따지고 비교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이율이라고 하면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잘 운용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예정이율이 높다라고 하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낮춰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정이율이 낮다라고 하면 반대로 보험료를 높여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험회사의 보장성 상품의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정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 점을 이 표에서 알 수 있겠고요. 자, 보장형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고요. 이율이 낮은 것이 불리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시이율에 대한 건데요.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매번 공표하는 이율을 보험사가 자사 운영 수익률을 반영해서 적용하는 건데 매달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동되는 이율도 최저 보증을 해주는 게 있어서 10년을 기준으로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이 공시이율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나중에 내가 어떤 환급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높은 공시이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저 보증 이율이 0.5% 차이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0.5%와 1%는 나중에 내가 받는 돈이 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적지만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요 공시이율은 발표되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도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연동 연금이라든지 저축보험이라든지 또 배당형,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사인데요. 손해보험사의 연금 마찬가지죠. 손해보험사의 저축보험, 이렇게 제가 도표를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시기마다 보험사의 이율이 변동되는 건데 이 표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화면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그 내용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를 조금 내고 공시이율이 높으면 환급금이 높구나라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볼 때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이율 종신보험에서 조금 전에 드리지 않은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보험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가격 지수는 보험료를 우리가 낼 때 각 보험사별로 보장성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험업계에 공통적으로 평균 보험료를 100으로 해서 가격 지수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00보다 가격 지수가 낮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저렴하다는 얘기고요. 100보다 높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 남자의 주계약 1억, 20년 납의 상품의 보험료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이율은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정이율이 높은 A생명과 예정이율이 낮은 F생명의 예를 보면 보험료가 A생명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F생명은 보험료가 비싼 게 표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 가격 지수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생명사는 100보다 적은 94.7이고요. F생명 보험사는 100보다 높은 125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이율이 가장 높고 보험 가격 지수가 가장 낮은 보험사의 경우에는 40세 남자 종신보험 1억 20년 납일 때 보험료가 21만 5,340원입니다. 예정이율이 가장 낮고 보험 가격 지수가 가장 높은 F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30만 9,430원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대략 9만 4천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1년 12달이면 100만 원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동일한 보장을 받고 동일한 기간에 보험료를 내는데 1년에 100만 원의 보험료를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은 내고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자, 20년 납이라고 했죠. 20년간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은 동일하게 1억의 보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2천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부자 되는 반열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이자율, 수익률, 공시율, 예정률, 거기에다가 보험 가격 지수까지 같이 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매 시기마다 달라지는 이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모두가 부자 되는 반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 돈을 부탁해 MTN 재무전문가 남기현 전문가와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돈을 맡겨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특강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상품 선택 시에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자율, 수익률, 공시 예정이율 등등 이거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들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한 번 들어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077-6248, 02-2077-6248번으로 우리 남기현 재무전문가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MTN 재무전문가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의 또 성향이나 투자 성향을 잘 고려하셔서 어떤 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만남의 선택도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988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지만 문자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